자, 그럼 조중동 돋보기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동아일보 먼저 해볼게요. 제가 가져온 거죠? 네. 이재명은 합니다. 이제 그 말이 무섭다라는 동아일보 사설이 나왔는데요. 네, 내용을 보면요.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했을 때만 해도 레토릭 이겠거니 했다. 그런데 진짜 했다. 박수 받을 만한 일 아닙니까? 정치인이 약속을 지켰다고 욕먹고 있는 거 처음 보네요. 지금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약속을 했는데 이걸 지켜? 정치인이? 이런 느낌이죠.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한두 번쯤 미루는 게 관례였는데요. 상임위 관련해서. 관례가 법을 이길 수 없다는 명분으로 몰아붙였다. 법을 지키자고 했는데 이것도 몰아붙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법은 왜 있는 거예요? 그럼 관례만 지킬 거면? 근데 관례와 법 중에 무엇이 우선하는가를 생각해보면 성문화된 법이 우선화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혼도속에 빠져 있는 것 같죠? 법치를 부정하는 겁니까 지금? 그 결과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에 이어 상임위가 다 야당이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왜? 당연히 처음 있죠. 헌정사상 처음으로 193석이 생겼거든요. 네. 민주당은 전체 18개 중 알짜배기 11개를 낼름 먼저 가져간 뒤 화면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여당에 남은 7개라도 줄 때 좋게 가져가라 라고 하고 있다. 감정이 듬뿍 쓸려 있죠. 그리고 이제 당원 개정 관련해서도 한마디 합니다. 지금 PPT가 문제가 있는데요. 당대표는 선거 1년 전 사퇴하도록 한 당원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사퇴 시한을 달리할 수도 있다라는 예 조항을 붙였다.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웃긴 게 지금 이게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화면을 보여주시죠. 네. 지금 PPT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촛불행동TV에 후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후원을 아래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당원 개정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을 막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보시면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특별한 예외 사항들이 터졌을 때 예외 조항을 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조항인데 없어가지고 개헌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 있죠. 만약에 윤석열이 탄핵이 되거나 이게 기정사실이 된 경우라면은 민주당에도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치 그 흐름에 맞춰서 민주당 내에 당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당원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당원 개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동아일보가 난리죠? 민주당 당원도 아니시잖아.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당원들이 동의하고 당 의원들이 동의하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당내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네. 정비하는 건데 당연히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문제라는 일관성이 거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이 약속을 지키면 문제다. 법을 지키면 법을 문제다. 지키면 문제다. 당원의 뜻을 따르면 문제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주장이. 아, 그러네. 일관성 있게 반민주주의죠. 네. 근데 그 내용이 마지막에 있거든요. PPT 다시 나올 수 있나요? 과연? 나옵니다. 나왔습니다. 네, 근데 밑에 정성 의원이 굳이 손볼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핵심이다. 민주주의는 원래 독재보다 복잡하고 비싸고 불편한 것이다. 그냥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대체 이재명은 어디까지 할 건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에 자기를 빼고 국민을 넣으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민주주의를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이재명 개인이 자기 개인 의사로 추진하고 있는 것 마냥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 당원 개정을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 보도는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애완견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아주 열받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언론이 애완견이 네. 아닌 이유. 김영기 씨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이분이 참 글을 재밌게 쓰세요. 네,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애완견이 아니다라면서 4가지 정도의 이유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 대다수 기자는 애완견처럼 상냥하지 않다. 자기는 까칠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애완견처럼 절대 순종하지 않는다. 뭐 대들 때는 대들고 그런다는데요. 사진으로 대답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아주 꼬리를 살랑살랑 잘 흔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네. 뭐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통해서 반박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애완견은 큰 사랑과 보호 속에서 자라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치열한 현장 속에서 평가받는다. 데스크 아트에 얼마나 꾸지람 듣는 줄 아냐? 라고 하는데
네, 좋은 기사를 쓰면은 꾸지람을 듣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본인을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네, 애완견과 달리 사람들이 기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왜 안 좋아하는지도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기사를 쓰면 보통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트럼프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나와서 넘겼고요. 세 번째로는 이 애완견, 랩독 이 용어가 없는 용어가 아니었다는 그런 해명에 대해서 그런 용어를 모르는 언론인은 없다. 오히려 잘 모르는 이들이 그런 표현을 자주 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런 용어를 잘 알고 있는 언론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비판을 해주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애완견이라고 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했다고 끝까지 이제 막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는데, 네, 넘겨주시죠. 이 사람한테나 좀 잘 꼬투리를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전설의 파우치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조그마한. 네. 그리고 KBS 기자예요. 네, 그렇죠. 저 사람도 뭐 사과 제대로 받았습니까? 네. 저게 전형적인 애완견의 모습이죠. 근데 저는 이 네 가지를 굳이 왜 만들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저것도 너무 웃기네요. 주인이 뭘 주면 다 받아먹지 않고 일단 의심한다. 이 대목이 자기를 일단 애완견으로 전제하고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대들 때는 대든다. 네. 그리고 검찰에서 뭐 주면 얼마나 잘 받아 먹어요. 뭐 저런 거짓말을 뻔뻔하게 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뭐랄까 저 네 번째 있잖아요. 정말 어거지로 끼어나가는 것 같은 애완견과 달리 사람들은 기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무슨 열등의식 있어요? 아니 기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칭호를 오랫동안 받았나 봐. 그죠? 그런 기사만 쓰셔서 그런 겁니다. 근데 정말 처참한 이 수준의 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검찰 애완견이라고 왜 이재명 대표가 비판을 했는가? 사실 언론에게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언론들이 자기 행태를 돌아본다든지 그런 자성적인 반성을 한다든지 뭐 그런 차원에서 좀 이걸 반박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애완견이 아닌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막 우리를 예뻐하지 않는데 너무 유치하고 정말 엽기적인 글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가 웃으면서 다루고 있지만 굉장히 열불나는 사실 사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 많은 보도 중에 지금 그 이재명 대북 송금 관련해서 검찰발 보도만 계속 쏟아내잖아요. 그러면서 MBN에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제목이 대납사실 지사님도 다 알아. 이재명 대북 송금 인지정한 공소장의 수두룩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공소장 누가 쓰는 겁니까? 검찰이 쓰는 거잖아요. 그럼 검찰발 뉴스잖아요. 이거는 검찰이 주는 대로 받아 먹고 쓰는 배설하듯이 이런 기사를 쓰는 게 애완견이라고 안 불리는 게 정상입니까? 이런 기자들을 그러니까 기자들을 모욕하는 그런 기자들 있잖아요. 그 기자들 비판에 같이 몫을 다 하셔야 진정한 기자라고 불리는 거지. 그거를 옹호한다고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네 가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애완견의 특성을 논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애완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국민들은 이전부터 기레기라고 표현하면서 이 언론의 본질을 명확하게 깨뚫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 2년 차에 한국 언론의 자유가 최악이잖아요. 박근혜 때보다 언론 자유 지수가 낮고 심각하게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10명 중에 3명만 뉴스를 지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언론 신뢰도가 아시아 전체 국가에서 꼴찌이다. 그리고 뉴스 전반적인 신뢰도에 대한 조사에서도 46개국 중에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언론이 만약에 검찰의 애완견이 아니고 기레기가 아니라면 도대체 왜 국민이 언론을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되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반발할 때가 아니라 언론 자기에 대해서 성찰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